네, 혹여라도 광고마저 야하게 들렸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니커를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도 곤란하고요. 네. 건전하게 아침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시간 매우 불편해하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따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여쭤볼까요? 베개는 주로 뭐겠다 배시죠? 뭐게? 예, 전 메모리 폼 씁니다. 아, 메모리 폼 쓰고 계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또 목에 좋은 네, 경추베개, 베타젤 경추베개입니다.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본격적인 시장 이야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네. 예,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주시던데 미국 시장은 특별한 이슈 없이 조용한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제가 미국 시장에 되게 빡빡하게 칸이 모자라갖고 막 줄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 쓸 게 없어갖고 중간에 특별한 이슈 없이 조용한 시장, 미국 내 정책 이슈로 섹터별 변동성, 네. 그것만 그냥 써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당히 강한 겁니다. 네. 지수 자체가 역사적 신고 지수의 근처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여러 가지 시장에 노이즈가 될 만한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티는, 즉 견조한 상황이 되고, 이게 지금 견조하다고 표현드리는 이유는요, 어제 뭐 좀 하락했다고 뭐 어제 좀 하락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수가 신고 지수에 와 있어요. 거의 근처에. 그만큼 급등을 한 상태에서 하락폭이 작아요. 그럼 견조한 거죠. 네, 올라간 상태에서 있으면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년만기 국제 수익률이 4.48. 그러면 전에 같았으면 4.5% 이제 근접하면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네. 또 뭐 그런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큰 이벤트들을 지나가고 나서 관망하는 분위기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시면요, 거래량도 아주 급격히 감소했고요. 변동성도 어제 일봉 보면 양봉, 음봉, 뭐 십장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그냥 딱 십장이에요. 아주 작은 점처럼 생겼습니다 어제. 아, 그래요? 네, 점처럼. 네, 그냥 그런 하루였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코스피가 0.06% 약보합이었고요. 코스닥이 0.25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우리도 뭐 큰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종목으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0.74% 상승 시작을 했는데 상승 시작한 이유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 얘기가 금요일 밤에 나왔고,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는 그걸 반영을 했고, 근데 보니까 미국은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어제 그러면 상승 시작했어요. 그러나 매물이 곧바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선물과 연동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고, 나중에는 약보합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종목별로는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걱정스럽게 2차 전지의 악재를 계속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 좀 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제 다시 부각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하락을 지속하는 상황인데, 와. 2차 전지가 신저가 내고 반등을 좀 했었어요. 그랬다가 또 다시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즉 신저가를 다시 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 내리 하락을 하면서 왜 이래 또? 다 신저가에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아, 코스모 신소재. 그 AMPC하고 네. IRA 보조금 요거 이제 일몰로 또 빨리 조기에 종료해야 된다. 그 지금 이런 우리가 얘기들. 뉴스에서 미국의 그 예산안 네, 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예. 그쪽에선 감세가 이슈고 우리는 IRA랑 AMPC 보조금 감소. 네. 요게 가장 큰 이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 이제 감세 정책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조건들이 이게 들어가 있는 네. 상황에 있습니다. 이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어제는 특별히 더 많이 빠졌습니다. LG에너솔루션이 4.1, 삼성 SD가 4.6, LNF 4.8, 에코프레미엄 마이너스 5.7, TS 스틸 6.7, 코스코 비추 6.3, 코스모스 노세 대표 종목들이에요. 네. 거의 뭐 4%에서 6% 하락을 했는데, 제가 어제 아침 방송을 하면서 요즘에 좀 맥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대만의 컴퓨텍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만은 막 그냥 환호성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날 우리 반도체가 약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어제 홍콩에서 네. CATL이 상장을 했습니다.
요 말씀 먼저 드릴게요. 홍콩 시장에 CATL이 상장이 네. 됐어요. 신주 발행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또 난리 났어요? 상장 첫날 플러스 16.4%. 아, 원래 홍콩에 상장을 해서 약 한 5.5조 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4조 달러 정도를 이번 여기서 조달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공모가 보면 이제 희망하는 공모가의 상단 하단이 있잖아요. 네. 희망 공모가의 최상단이 됐고요. 263 홍콩 달러. 지금 환율 기준은 한 189%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3,600만 주를 매각해서 원화로 약 6.3조 원 정도를 조달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옵션이 있기 때문에 약 7조 원 이상 정도를 조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희망했던 것보다 한 2조 원 정도를 더 이번에 조달하는 흥행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뭐 웃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진에 크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IPO에는 미국이 지금 CATL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인 투자자들은 제한했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들은 안 들어온 거예요, 여기요. 못 들어오겠어요? 예, 예. 홍콩인데도요? 미국인 투자들 제한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달 금액의 90% 이상을 헝가리 공장에 쓴다고 합니다. 헝가리 공장에 쓴다고 해요. 네, 그런 가운데 CATL이 뭐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높아지고 있고 뭐 이거는 맨날 우리 얘기했던 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 시장 때문이야라고 맨날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는 맞는데 CATL BYD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고 돈을 벌고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따라오는 게 기술 발전이에요. 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중국은 중국 기술은 중국 내수 시장 때문에 그래. 우리 기술이 1위야. 이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해야지.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한 3년 4년 전만 해도 뭐 중국 거 인산철 그거 아이고 그거 얼마 가지도 못하고 다 도태될 거라고 나중에 다 우리 3원기 배터리 시스템으로 다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지금 인산철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력이 현재 우리 기술력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표현을 아직도 그쪽 계속 얘기합니다. 가끔마다 저도 답답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그냥 궁금해서 유튜브에 보면 2차 전지 누르면 2차 전지 유튜버들이 나오잖아요. 네. 맨날 이제부터 시작이래. 이제 뭐 큰 게 온다. 맨날 보시면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2년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그랬고, 일주일 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방송 객관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중국의 기술력이 좋다 이걸 뭐 칭찬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지금 우리 위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어제는 컴퓨텍스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반도체가 약했어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이번에는 어제 CATL이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고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신저가에 속출하는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별 악재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좀 했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오늘 뉴스가 많지 않으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경공업에서 중화공업 시대로 접어들어서 중화공업이 가장 좋았을 때가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입니다. 네. 2010년 사이에. 그때 뭐 조선주니, 철강, 화학주가 10배씩 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지점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조선업종에 있는 건물에 우리 지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엔진, 네. 제일 가장 중요한 엔진 빼고는 중국이 다 따라왔다. 이미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중화학 쪽이 소위 얘기하는 조선화학, 절강, 기계 뭐 이런 애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뭐 얘기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네.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요즘에 그쪽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국영제라고 네. 하면서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중국의 기술이 쫓아오면서 우리를 넘어서거나 그래서 우리가 경쟁에서 좀 뭐 뒤처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옛날에 우위에 있다가 비슷비슷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중국이 훨씬 더 크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점차로 밀려나는 이런 게 우리는 봐왔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얘기하고 있는데 전기차,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러면 자동차 쪽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이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반도체는 뭐 중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어제 컴퓨텍스에서 봤다시피 대만이 지금 뭐 반도체 허브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면서도 여기 오늘 걸어오면서 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경공업 지나갔어. 왜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기라는 게 경공업 지나갔어. 중화학공업 한 차례 지나갔어.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는 항상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향후에 그 성장 섹터,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디를 보고 해야 되느냐, 우리 투자자, 국내 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전자제품 네. 또는 자동차 쪽에 있는 이쪽 또는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답답해져요. 좀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 위에 있는 쪽을 확실하게 기술 경쟁력 차이를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네. 그 작업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정부 지원 뭐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 아침에 맨날 방금 수익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또 그 얘기를 되게 싫어해요. 뭐요? 맨날 얘기하면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결론은 맨날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진짜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뭐 그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얘기를 되게 싫어하지만 진짜 그게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전 세계 글로벌 리더가 아니라면 네. 글로벌리 시장이 우리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에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나 또 특히 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 생각 좀 해봤고요. 그래서 어제 2차 전지는 뭐 신저가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반면에 신고가 종목도 많았습니다. 신고가 종목. 일단 전력기기에서 LS 일렉트릭, 그래요? HD 현대일렉트릭이 8% 7% 올랐고요. 가온전선이 역사적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11.4% 네. 올라서 역사적 신고가 됐고요. 원자력도 어제 강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7.5% 올라서 52 신고가 됐고요. BHI도 신고가 되고. 그래서 전력기기와 원자력도 신고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원자력 부분은 그동안에 또 뉴스플로가 좀 있었죠. 그런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어제 또 뉴스 하나가 좀 나왔습니다. 개별 종목 뉴스이긴 한데 잠깐 언급을 드리면 어제 여기 영향을 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기관 투자들 대상으로 IR을 했는데요. 가스터빈과 SMR 캐파 확충을 위해서 약 1조 3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투자를 하느냐? 미국향 수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가스터빈은 기존의 6대에서 8대로 캐파를 확충하고 SMR은 최대 20기 생산 능력에서 최대 20기 생산 능력으로 확충한다. 이런 얘기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 수요가 있고 캐파를 확충하는 거 이게 시장에서 가장 베스트잖아요.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어저께 이게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풍력주들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CS 배령이 어제 상한가고요. 대표 종목이 CS 윈도죠. 5.3% 올랐습니다. 이 풍력이 오르는 것은 또 하나 뉴스를 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에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요. 미국이 지금 예산을 통과하면서 예산 협의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 보조금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행정부 즉 트럼프가 그동안에 뭘 했냐면은요. 이 특히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개발하고 거기에 보조금 주는 거 요 부분을 중단 명령을 냈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뉴욕 주지사, 뉴욕에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거든요. 뉴욕 주지사와 그리고 여기에 하고 있는 회사가 노르웨이 에너지 회사인데 이 회사와 그리고 업계에서 반발 이런 로비가 좀 통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로비도 있지만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들의 서로의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중단하라고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요 프로젝트 이름이 엠파이어 윈드 프로젝트인데 요걸 진행을 허용했습니다. 현재 한 30% 공정률이 되고 있고 2027년 상호본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풍력 관료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미국의 해상 풍력은 거의 대부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유럽계 투자 자금으로 해서 유럽계 회사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 규제로 이쪽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걸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에 이 풍력 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 계속했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이거를 열어줬거든요.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막았던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걸 하나 풀린 거 보면은 하나씩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규제 정책, 이쪽에 관련된 규제 정책이 향후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씩 열리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도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진행 과정이 있겠지만 이제 월가에서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쭉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겁니다. 네. 예, 그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쭉 제 종목을 써왔는데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도 속출하고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꼭 있고 그래서 전형적인 개별 종목 장세로 시장의 방향 없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 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시황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이제 뭐 워딩들 이런 걸 좀 가져와서 그냥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FRB 연준 인사들이 계속 지금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황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전망을 더 잘 이해하려면 몇 달 더 필요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시점은 6월이나 7월이 아닐 거다. 그 이유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경제는 매우 유동적이고 정책도 유동적이며 불확실성이 많아서 향후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면의 내용은 뭔지는 알겠어요. 뭐냐? 야, 금리 인상 빨리 니네 기대하지 마. 빨리 안 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그거는 명확하게 알겠는데 이런 워딩을 계속하는 부분들은 지금의 정책들, 미국의 정책들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도 안 가져오고 별로 이렇게 좀 복잡한 긴 시간이 길어서 안 가져왔는데 지금 채권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채권 시장 얘기를 제일 많이 금리 합니다. 높아지고 있다. 아니야, 금리 부분도 있지만 네네. 요번에 무디스에서 국가 실현동 강등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10년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 뭐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다고 합니다. 일본 장기물이 지금 흥행이 안 돼서 지금 이번 총리 이름이 뭐죠? 기시다. 아, 일본에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기시다. 옛날 기시다인가? 아니죠. 갑자기 생각이 안 죄송합니다. 네. 이번 총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이시바 시게루. 네네. 시게루. 예, 요번에 그 내용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요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지금 연준 위원들이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시장은 그동안 있었던 관세, 기준금리 그리고 지금 뭐가 끝났어요? 시장이 잠잠한 이유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1분기 실적 발표 끝났고 그 사이에 노이즈로서 시연동금 하향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거 다 반영하면서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걱정거리는 뭐야? 또는 새로운 모멘텀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런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경기 둔화나 또는 채권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건 간간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이 말 속에 워딩에 들어가 있다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인하려고 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오늘 갑자기 무너져 이런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벤트가 나와야지만 그 이벤트에 의해서 시장 움직일 거고 그런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특히 또는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등락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진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증시 격언에 뭐 네. 5월에 팔고 떠나서 한 10월, 11월에 돌아와라. 네. 그러니까 지금 5월, 6월에 사실 그 약간 좀 좋지 않은 그런 구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멈칫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시황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냥 전형적인 정보 장세입니다. 네, 네, 네. 그냥 뭐 테마 굉장히 강하고요. 신고가 신저가가 혼재인 그런 상황이어서 뭐 맨날 표현을 이렇게 드리겠지만 여러분 직접 투자하고 계시고 투자 뭐 주식을 매일매일 보지 않아도 또 관심 있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을 매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냐면요.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 계속 가요. 네. 신고가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신저가를 갖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신저가를 팔아서 신고가를 살 거예요? 아, 힘들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죠. 또는 내가 그냥 현금이 있다고 해서 네. 신고가를 따라서 살 겁니까? 신저가를 따라서 살 겁니까? 힘드네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힘드네요. 또 신고가 종목은 딱 정해져 있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미 또 많이 달려와 있습니다. 많이 달려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걸 하지 않고 신고가 정보 사지 않고 또 신저가도 어차피 약한 건 계속 약하잖아요. 시장의 특징이. 네. 그럼 얘들을 다 빼. 지금 그럼 약한 섹터 빼고 강한 섹터 빼. 그 중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섹터가 될까? 어떤 종목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찾아보면요. 네. 참 중간에 이렇게 마땅치 않아요. 좀 마땅치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장을 조금 관망하면서 단기 거래는 언제든지 되는 거고, 그거는. 네, 네. 어떤 주식을 사서 좀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서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뭐 오늘 반대로 꺾일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의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신저가 쪽이 조금 땡기네요. 그러세요? 네. 이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다. 아, 2차전지 더 들어가야 되나? 물타기 한번 들어갈까? 자, 뉴스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예,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 하향했잖아요. 네. 그런데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 은행도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아. 미국의 대표 은행들의 장기 신용등급을 AA1에서 AA2로 하향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 정부의 재정 악화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들의 표현이 뭐냐면요. 정부가 은행들의 높은 신용등급을 지지할 여력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걱정은 뭐냐면은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이걸 대처할 만한 버퍼를 가지고 있느냐 이들이 능력이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정부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꼭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뭐가 아니지만 은행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하고 나중에 이제 투자하시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뉴스는 짧게 말씀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과정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어디까지 들었냐면은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를 했다. 근데 푸틴이 30일 무조건 휴전 거부하고 핵심 사항을 계속 요구했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젤렌스키는 푸틴의 동부 4개 지역에 군대 철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거부하고 있다.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상을 위해서 러시아의 새로운 제재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고착 상태에 지금 들어가야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 와중에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격을 좀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속하면 미국의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요, 되게 트럼프가 잘 못하는 쪽인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쪽이에요. 잘 안 되는 쪽, 못하는 쪽보다 잘 안 되는 쪽.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 100시간 만에 가자지구에서 100시간 만에 막 500명 이상 거의 600명 가까이 막 사상자 발생하고 이런 거 그래요? 보니까 이제 요즘은 우리가 시장에선 이 뉴스가 크지 않은데 딱 보면은 애들이고 막 이제 좀 잔인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전쟁 뭐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죠. 아까 제가 읽어 들으면서 참 요걸 좀 뺐네요. 네.
트럼프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해체하려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업계에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싱턴 D.C. 연방 항소순회 법원이라는 데서 환경보호청이 추진하는 환경보호청은 행정부니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금 해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계 쪽을 더 손들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CATL 말씀드렸고요. 시티그룹에서 이걸 또 시티그룹 보고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의도에 보면요.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갈 거야. 어떤 사람은 모건스테이를 따라갈 거야. 어떤 사람은 네.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 중에 이분이 제일 믿겨. 신뢰해. 막 이런 게 있는데 시티그룹을 추종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시티그룹이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HBM 공급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이 콧말을 안 쳤네요. 삼성전자가 HBM3를 인증을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HBM 들어오면은 이거 공급 가다가 돼가지고 수요를 줄면서 HBM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네네. 논리였어요. 근데 이 시티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라는 설명을 좀 들었는데 두 가지. 공급 측면에서 수급 측면에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HBM3 12단 제품의 수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급 수율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뭐 100개를 만들면 그 중에 뭐 8, 90개 이 정도 나오는 게 아니고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급 부족 현상을 기존에 3에서 한 8%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시티에서는 6에서 10% 정도로 공급 부족이 되지 않겠냐라고 수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또 수요 측에서는 올해 작년 대비 한 105% 증가, 또 내년에는 올해 대비 한 57%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여기에 지금 뭐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테슬라에서 뭐 100만 개의 GPU를 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 만든다 이런 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수요가 그 전에 있는데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의 그 에이직이라고 얘기하는 그 맞춤형 반도체들 있잖아요. 네.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HBM은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급은 그만큼 못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시티그룹 측에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얘기는.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이게 호재성 재료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수요는 줄고 네. 수요는 줄고 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막대하게 그쪽에 들어갔는데 AI 가속기에 이제 고점 정점을 찍으면서 정점을 그쪽도 뭐 캐즘에 들어가냐 이런 얘기도 막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쪽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대쪽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요거는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의 뉴스는 아닌데요. 향후에 우리 그 금융업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아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기금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외화 예금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9월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됩니다. 네. 1억으로 상향돼요. 그래서 요거 좀 개편해야 된다는 니즈가 계속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 읽어보시면 왜 이런 개편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증하는 외화 예금 증가로 예금자 보호 기금을 원화와 달러로 대비하는 걸로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금융에서 과거에 만약에 원화 예금만 가지고서 예금자 보호 기금을 운영을 하면 네. 금융회사가 만약에 파산해요. 네. 그럼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그러면 달러 예금한 사람들은 달러로 줘야 되니까 환손실을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예보가. 이해되시죠? 예보가 네. 그냥 떠안아야 돼요. 이거를. 네. 그럼 이거 좀 안 맞지 않냐. 특히나 지금 달러 예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정도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국내 금융권 전체 예금 중 정부 보호의 부보 예금 여기 지금 요거를 좀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네. 부보 예금하고 보호 기금이 있는데 부보 예금은 우리 예금자들이 예금했을 때 얘는 보호해 줄 거야라고 얘기하는 금액 총 금액 네. 총 금액이 2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총 금액.
이 총 금액의 외화 예금이 약 142조 원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한 7, 8% 되네요. 예, 일단 요걸 말씀드릴게요. 부보 예금은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총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네. 보호 기금은 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에요. 그 중에 일부, 네. 그 중에 일부를 운용하고 있는 기금. 이거 좀 다른 그걸 왜냐하면 요 수치가 지금 헷갈리실까봐 요 말씀을 드렸고요. 2027년까지 전체 예보 기금의 10%를 달러 자산으로 편입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8.5조 규모의 기금 중에서 약 1.8조 원 정도 규모는 달러 자산을 편입하는데 이번에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꿨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이게 어떻게 했냐면요. 뭐가 앞으로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거보다도 당연히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변화되는 것 중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보보호의 부보 예금이 총 2천조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을 은행에 예치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어. 근데 이 은행이 망하면 거기에 어느 일정 금액 뭐 1억 원까지 앞으로 1억 원까지는 보호해 줄 거야. 정부가 지급해 줄 거야. 보장해 네. 줄 거야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보장해 주는 그 운영할 수 있는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고요. 아니 근데 다 이해 안 되세요? 네, 잘 안 되는데. 뭐죠? 그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그래서 걱정해서 보장해 준다고 하는 금액인데 네. 그 보장해 주려고 하는 금액을 따로 운영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은행에 맡겼다고요. 망하면 똑같이 망하는데. 네, 그냥 그 은행에 네. 맡겼다고요. 그냥 아.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는 운용까지 니네가 하면 니네 망했을 때 그 돈 누가 주냐 이거네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다변화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바꾸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재밌네. 자, 이런 뉴스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 또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거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네. 여의도에서 주로 하잖아요. 아무래도 금융의 중심지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하셔야죠. 네, 그래서 대구 또 갑니다. 대구에서 NH투자증권 서대구 WM 센터에서 국내외 유망 종목 탐색 그리고 매매 전략 세미나를 하는데 당연히 무료로 초청을 하고 있고요. 해외 주식 쪽에는 정세찬 이사 그리고 국내 주식은 박현지 과장이 네.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 또 친절한 설명을 좀 해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게 5월 28일에 있으니까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 한번 신청하셔서 가보시면 오프라인으로 또 들으면 네. 아마 온라인에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또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미나도 종류가 많은데 네. 지금 이거 보니까 종목 탐색입니다. 찍어준다는 거죠. 네, 뭐 너무 의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네. 이런 세미나들도 가시면서 투자의 뭐 여러 선택지를 좀 늘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